네, 9월 25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GDP가 공개가 되고요. 내일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호화폐 시장도 이를 주시하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코인 마켓워치 시청하면서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해줄 두 기자 함께합니다.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로 많이 바쁘시다고요? 네,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한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시즌이어서 월, 화, 수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네. 또 오늘 보시다시피 네이버와 두나무가 또 자회사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바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코인 마켓워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셋 조합은 처음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생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신 웰커미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36명의 웰커미들 봐주고 계신데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궁금하다고 문의하신 코인 모두 이 코인 레이더 시간에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비트코인부터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오늘도 어제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존재감이 좀 많이 큰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2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대 선에서 정체 중인 상황 보셨을 텐데요. 네. 예,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1만 BTC 이상 가진 고래들이 지난 1년간 가장 공격적인 매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등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면서 이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모든 눈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렸는데요. 예, 파월 의장은 미국 시간으로 23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그레이터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 이제 경제 전망 5차 연설을 통해서 과열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쫙 뿌려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직격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 때 이제 시장 가격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높은 자산 가치를 계속 용인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받자 나온 답변인데요. 네.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한 질의인 만큼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와 이제 기대감이 먼 얘기만 한 것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함께 이제 고용시장 하락 압력이 함께 존재한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너무 낮춰도 안 되지만 또 고용시장은 이제 금리가 또 너무 높으면은 또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앞서 이제 0.25% 금리 인하면서 그 명분으로 이제 고용시장 리스크 대응을 얘기한 바가 있죠. 네. 이렇게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시장의 기대처럼 뭐 50bp씩은 인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긴축을 또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시각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 추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관세가 이제 가격에 일회성 전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회성 전가라는 건 약간 트럼프 행정부 이제 금리 되게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네. 관세 그냥 일회성이다. 뭐 지속적으로 뭐 아니다. 그러니까 파월아, 금리를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주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일회성 이제 이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제 관세가 지속적인 비용 압박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시선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제 세밀한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높으니까 기대감을 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에 이제 맞춰서 UBS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소 덜 확실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좀 너무 과열이 된 모습이 있으니까요. 네. 예, 이제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제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의 이제 견해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이 이 주가 그 자체를 타겟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높았을 때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은 분명히 높아지게 된다. 예, 금리를 낮추는데 연준이 이제 신중함을 강조하는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고 네.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가 다소 늦게 또 적게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스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이제 코인 전문 매체죠. 이 인터뷰에서 예, 투자자들이 연준의 지속적인 정책 전환 규모를 파악하면은 이런 디지털 자산의 상승 궤적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는 이제 현재 예상되는 것 같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 사례는 전례가 없다. 이제 더 공격적인 완화 신호가 나타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크게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든 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팍팍팍팍 좀 해줘야 된다는 거겠네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본 이제 증권사 리포트, 신한투자증권 네. 리포트가 있어요. 그 이제 시황 마감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네. 이건 그냥 뭐 제목이 좀 기억에 남아서 이제 파월 오버휠밍이라고 이제 약간 이게 혹시 스타크래프트 네, 파워 오버웨밍 아콘 대사잖아요. 압도적인 네. 힘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걸 빗대서 이제 네네. 파월 이장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시장의 압도적인 힘을 뭐 이렇게 냈다 이런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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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지금 파월이 지금 시장에는 압도적으로 좀 찬물을 네. 끼얹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9월 금리 인하 이후 금 시세는 더 올랐고 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이나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 전통 금융권의 움직임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제도권 수요를 강화를 의미하는 그런 보고서가 네. 이제 그런 전통 레거시 이제 이 대규모 그런 큰 은행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좀 도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030년까지 예, 금과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공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함께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러한 전망이 이제 최근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로 이제 떨어진 후에 나온 것인데요. 이제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 가격이 변동성이 감소해서 이제 네. 편입이 됐듯이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게 감소를 할 것이다 이런 논지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네.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8월 역사적 저점을 이제 변동성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해서 이제 12만 3천 달러를 이제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예, 이는 이제 단기적인 투기보다 이제 지속 가능한 추세의 신호를 나타낸다. 이제 도이체방크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증가와 잠재적 이제 거시 해지 수단으로서 위상이 부각됐다. 이런 이제 분석도 곁들였는데요. 네. 예, 올해 금 수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이제 온스당 한 3,7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가를 금이 경신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파죽지세인데요. 이런 강세는 어떤 지정학적 불확실성, 예, 중앙은행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매입, 그런 연준의 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있고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금 그 자체로 뭔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초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문 이제 어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압력을 넣으니 파월도 이제 이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뭐 그런 부분으로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지난 3월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착수를 하면서 네. 향후 5년 내에 중앙은행들이 안정성과 통화 가치 보존을 위해서 금과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운영을 해온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비트코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글로벌 중앙은행 준비금의 어떤 다각화 추세도 근거로
원화로 들었는데요. 미국 달러가 여전히 이제 지배적인 기축통화이지만은 중앙은행 준비금에서의 비중이 2002년에 60%에서 2023년 43%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국채 보유량을 570달러를 줄였다고 합니다. 마리온 라브르 이제 도이체방크 연구원은 기존의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이 적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전통 금융권의 행보도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 흐름을 본 전망 어떻습니까, 한 기자? 네, 일단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 11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웰커미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뭐 좋은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다음 달이 몇 월이죠? 10월. 네, 10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October. 을 약간 업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October. 업토버. 네, 맞습니다. 설마 업토버인데요. 옥토버? 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옥토버? 네, 10월에는 무조건 비트코인이 오른다. 네. 이런 저희 업계 자체의 정설인데요. 네. 여기 그래프를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토버. 네. 네, 월별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은 두 차례 빼고는 전부 다 10월에 오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1월도 굉장히 지금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나머지 월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 딱 10월에는 두 차례 빼고는 전부 올라갔어요. 지금 한 몇 년 분이죠? 이게 지금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되는데 10년 정도 되는데 거의 그 두번 중에서 빼고. 2번 빼고 다 올랐다. 와. 네, 그리고 그렇군요.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11월 달도 네 차례 빼고는 전부 올랐으니까 네. 사실상 10월, 11월 너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일단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도 지금 9월이잖아요. 또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추석 때 조금 쉬고 9월,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의 동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토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9월이나 8월에 사실 기관들이 좀 휴가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에 사람이다 보니까 8월에 특히 휴가를 많이 가고 9월에도 이제 그 2차로 가기 때문에 네. 이때 약간 투심이 조금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업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큰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업토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또 관련돼서 흐름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10월을 올릴 것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좀 던져드린 소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글로벌 M2 상승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현재 글로벌 M2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사실 돈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남아돈다. 뭐 사실 제 통장에는 남아돌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남아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남아돌게 되면 사실 앵커님께서는 뭐 금 같은 거를 실제로 네. 금거래소에서 사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물금이요? 실물금 딱 그 골드 바 있잖아요. 와, 제 소원이요. 진짜 제가 금고에 금 이렇게 딱 넣어놓고 네. 한 번씩 매일 아침마다 반짝반짝. 보면서 출근하는 거 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자님도 예, 소원이시죠? 제가 금고 이게 을지로 쪽 가보면은 이제 금고 파는 데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산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야 이거 집에만 있어도 인테리어가 아주 인테리어 그죠. 돈 많으신 분들은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열면 딱 이제 그런 거 뭡니까 이제 네. 클리셰 같은 거죠. 이제 부자분들 이제 딱 근 게 쌓여 있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보신 적은 없으신 걸로. 없습니다. 네. 네. 그만큼 금이라는 게 네. 사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살려고 해도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시가와 네. 현재 그 금거래소의 가격이 조금 더 다르고요. 또 달라요? 네, 인덱스를 이제 모으다 보니까 좀 네. 다르고 어쨌든 금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서 이제 사면은 사실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구매나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비트코인이 대용으로 부각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대용으로. 네, 맞습니다. 일단 투자가 네. 돌게 되면은 잉여 자산이 생기고 이 잉여 자산을 어떤 좀 안정적인 일드가 나는 수익으로 그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 에셋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보관도 쉽고 그리고 일단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연준에서 뭐 파월이 오버웨밍을 하든 트럼프가 뭐 예를 하든 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어쨌든 밤감기가 뚝뚝뚝 갑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로서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실물 금의 대체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제가 기사에서도 작성을 했었는데 네. AI를 통해서 한번 금과 비트코인의 그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네. 이 세계 금협회 기준으로 그 매년 채굴되는 금의 양과 현재 금의 그 총량을 AI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시켰고 네. 비트코인은 어쨌든 2,100만 개가 이제 총 발행량이니까 현재 반감기 그리고 이제 발행량을 AI한테 구해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금이 약간 1.6%에서 2% 사이 나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AI가 답변을 했고 비트코인이 0.8%가 나옵니다. 0.875 이렇게 나오는데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금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나은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는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뭐 실물이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약점인데 네. 인플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의 수단으로 뭐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묶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비트코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주에 KBW를 이제 행사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바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연사들을 봤어요. 한국에 이제 올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연사들이 왔거든요. 뭐 네. 톰리 의장부터 야시우 의장, 뭐 야시우 회장, 뭐 그 테더의 보하인즈 이렇게 네.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 씨. 네. 네. 이 아서 헤이즈가 비트맥스 창업자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퍼페추얼 그 거래의 창시자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항상 그 가격 예측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트위터에서. 가격 예측을 잘 하시나요? 뭐 잘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꾸준히 하면서 네, 근거가 있다. 물론 이제 가격 네. 예측을 해도 사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거시경제라는 게 뭐 금리가 떨어졌다고 단순히 뭐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고용 상황도 보다 보니까 이게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이런 좀 인사이트가 좀 풍부한 걸로 유명한데 네. 이 아서헤이즈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 갈 거냐 연내에 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25만 달러 정도. 25만 달러 네, 간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꽤 지금 한 거의 2배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쪽 약간 본인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말하면서도 네. 이게 맞을까라고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연준의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FOMC의 그 구성원까지 지금 계속 친트럼프파로 메꾸려고 하면서 마이란도 막 네, 마이런도 집어넣고. 넣고 막 네. 점도표에 3%도 찍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1% 금리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시그널이라는 거죠. 아. 네, 근데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현재 외교 상황까지 좀 맞물려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아서 헤이즈가 말하기를 현재 미국은 1940년대, 그러니까 전쟁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현재 뭐 이란이라든지 중동 이슈라든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정부가. 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고 이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미국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기업한테 풀면은 어쨌든 미국의 자산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전쟁 준비를 하는 돈을 좀 모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뭐 중국이나 대만 관계 같은 이런 리스크인 상황도 네. 조금 더 극복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크게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패권에 대한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전망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15분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한다,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 노래 그렇게 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언제 200명 됐지? 그러게요. 200명 지금 돼서 너무 감사하고 300명까지 저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비니님 또 오셨고 이수연 기자도 함께 하고 계신데 네,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더리움 제가 지금 이렇게 텐션이 높이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찬물을 붓고 있어요. 텐션 완전 낮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화, 수, 목 4일 연속, 5일 연속이네요. 음봉을 만들어냈고 RSI 곡선에서도 벌써 과매도 상태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관련된 뉴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이더리움 이제 매수와 매도의 어떤 주체가 좀 세분화되는 그런 양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좀 이틀 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ETF 분석 플랫폼 소서밸류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예,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2일 거의 7,600만 달러, 23일 1억 4천만 달러, 네. 그리고 24일 오후 8시경에는 한 그 기준으로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예, 24일 같은 시간 가장 큰 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ETF는 피델리티의 FETH로 3,326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네. 예, 지난 23일 데이터에서도 피델리티의 이제 ETF 상품이 6,340만 달러 유출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케일의 ETH 펀드가 3,600만 달러, 비트와이즈의 ETHW가 2,400만 달러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ETH가 이제 1,710만 달러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디파이라마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주간 이더리움 순 유입액의 경우는 44억 7,500만 달러 급증했는데요. 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간 유입량으로 꼽힙니다. 이제 순 유입이 급증한다는 것은 더 네. 많은 유동성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제 심리가 악화됐다라기보다는 좀 투자자 신뢰가 더 이제 표출화됐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ETF 유출은 많았지만 순유입도 그만큼 많았다.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가 두텁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좀 힘을 실어줄 비트마인 톰리 회장의 발언도 있었다고요? 예, 톰리 회장님 자주 등장하시죠? 이더리움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죠. 진짜. 사랑꾼이십니다. 그래요? 네, 보면요. 네. 예, 이더리움 이제 대차 대조표에 전략적으로 편입하는 트레저리 전략의 이제 대표 기업으로 꼽히죠.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은 24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예, 올해 이더리움이 최대 15년간 이어질 슈퍼사이클에 어떤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월가가 이제 자본 부분에서 승자가 된 것처럼 네. 이더리움이 이제 토큰화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관점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제 그는 이제 이더리움의 중립성이 기간적인 신뢰와 연결이 된다면서 이제 월가가 이제 내부자 우위가 없는 체인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네. 이제 암호화폐 세력 이제 백악관과 이제 의회가 좀 주로 이더리움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향후 이제 로봇을 위한 이제 토큰 경제가 또 도입이 될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향출할 에이전트 AI 및 로봇 기술을 고려할 때 그 대부분의 일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뭐 이런 낙관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뭐 최대 25만 달러, 뭐 이더리움은 뭐 1만에서 1만 2천 달러, 네.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회장은 예측을 했는데요. 네. 뭐 이거는 좀 다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직접 관계가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뭐 이런 과장된 예측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뭐 테슬라를 예로 들면은 테슬라요? 예, 그런 이제 머스크 이제 CEO가 CEO? 네, 뭐 올해 초에 뭐 여러 가지 그 백악관 입성하면서 막 네. 되게 많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지부 들어가면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홀딩하고 있어라. 네. 뭐 이제 그 백악관 시절에 많은 등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예, 우상향을 했고. 그렇죠.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 4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예. 이더리움도 네, 그러니까 뭐 그 톰리 회장이 직접적인 뭐 이더리움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네. 뭐 직접적인 뭐 개발을 뭐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 뭐 전략적 매집을 하는 주체지만 네. 어떤 이제 그런 낙관과 어떤 정말 뭐 이게 뭐 그런 시세를 뭐 추동하기 위해서 오르면 또 그분은 또
좋겠죠. 좋죠. 예. 근데 또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성을 가지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부분이 투심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톱니 회장은 이더리움 거의 뭐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더리움의 거래 데이터는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네, 우선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최저 수준.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공급 쇼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좀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한 달간에 약 113억 달러, 그러니까 15조에 달하는 규모, 그러니까 270만 개가 그 거래소에서 빠졌는데 네. 이게 지금 또 맞물리면서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인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더리움이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네. 그거는 매수와 매도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현재 현재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라이블리니스 지표에 따르면은 8월에 0.99였던 이 매도 지표가 최근에 미세하게 오르긴 했는데 0.7054, 그러니까 0.01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조금 오르면서 아무래도 매도세에 좀 집중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는 뭐 개인 지갑으로 확 빼면서 매도와 매수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개인 지갑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매도세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축소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 매도세가 좀 공급 축소와 매도세 이런 게 맞물리면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ETF도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아까 강승혁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ETF가 좀 약세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가격 조금 얘기를 하면은 네. 현재 PPT를 보시면 핵심 지지 달러가 지지가 이제 4,027달러라고 이제 트레이더들이 좀 예측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걸 보내고 나서 이게 대본 오후에 보내고 나서 네. 4,000달러가 떨어졌어요. 아하. 네, 이게 4,000달러가 떨어지면은 사실 3,900달러까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4,000달러가 떨어지고 나서는 많이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상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데이터상의 흐름까지 살펴주셨고요. 다음은 리플 XRP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리플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리플 시세에 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 진짜 실용적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듣기에 좋은 그런 뉴스들을 자체는 많아요. 많은데, 뭐 XRP가 이제 디파이 이제 탈중앙화 금융을 뜻하죠. 이제 예치를 해서 그거 기반으로 뭐 대출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디파이 생태계에 진입해서 어떤 돈 버는 자산으로서 기능성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미다스와 악셀라가 XRP 기반의 수익형 스태킹 토큰인 MXRP를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리플의 협력사인 플레어가 XRP를 자사 생태계 내에서 디파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FXRP 버전 1.1을 메인넷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어 측은 초기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첫 주 동안 FXRP 발행량을 500만 개로 제한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플레어 생태계 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직접 교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FXRP는 블록체인 기발팀 에노시스의 대출 시스템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돼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플레어 재단은 XRP가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승혁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와중에 보라돌이님께서 리플은 진짜 뭘 많이 하네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진짜 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MXRP, XRP를 예치해서 수익을 내는 토큰이다. 뭐 이런 거 또 설명해 주셨는데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리플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딱 적확한데요. 네. XRP를 예치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지가 커지면서 네. 이에 유통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제 예치를 하면 수익을 받는 거니까요. 네. XRP와 FXRP, XRP 유통량 확보 목표를 합치면은 총 80억 XRP가 묶이는데 이는 현재 공급량의 약 13%에 해당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예,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이 6월 9억 7천만 개에서 9월 3,200만 개로 줄어든 것에 더해서 ETF 출시로 기관의 장기적 투자 수요가 확보된 맥락에 더해서 이제 디파이 상품 출시가 어떤 가격 상승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 리플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와 협력해서 자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한 토큰화된 자산의 대출 및 거래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전통금융과 디파이 생태계를 동시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네. 예, 지난주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ETF 신청을 할 때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사례별로 승인 절차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추가적인 SRP 현물 ETF 출시 속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네. 진짜 XRP 좋은 소식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흐름은 부진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서 그런가요? 진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데 거래 흐름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기자님? 네, 일단 가격과는 좀 무관하게 네. 고래들의 매집량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센티먼트 기준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에 보유한 주소의 보유량이 좀 증가한 추세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3천만 개 이상의 XRP가 추가 매수되면서 현재 이제 기관들이, 그러니까 전체 고래들이 67억 7천만 개를 네. 보유한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세는 높은데 조금 이 안에서 손바뀜이 많은 건지 가격 자체는 조금 부진한 느낌입니다. 매수세는 있긴 있는데 그냥 이게 자꾸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바뀜이 네,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는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또 차트상으로서는 괜찮지 않나요? 네, 일단은 네. 제가 뭐 차트 전문가는 아닌데 네. 현재 이제 트레이더들이 말하기를 대칭 삼각형대라는 좀 분석을 내놨어요. 네. 이 코인 텔레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칭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파동을 가고 있다는 네. 추세인데,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나쁜 거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이제 이 가격이 수렴하는 추세선 사이에서 네. 삼각형 형태로 통합되는 이 기술적인 패턴인데, 네. 뭐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 현재는 결정이 조금 되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삼각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XRP 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하. 조금 의견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 네. 일단 크립토 불이라는 트레이더는 상승 깃발 패턴에서 돌파할 경우에 $5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5까지. 네, 일단 $5 넘어가시면은 앵커님께서 춤을 추셔야 되는데. 네, 일단 크립토 불이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또 $5를 전망을 했네요.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맞습니다. $5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더라고. 네, 일단은 $5 넘으면 모두 좋죠. 하지만 이제 뭐 다른 트레이더들은 조금 관망적으로 보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요. 네. 뭐 카시 트레이드라는 분은 단기적으로는 $2.79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선조 무너지면은 다음 타겟이 $2.58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뭐 79에서 58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충격이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없는데, 네. 다만 이분도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4에서 $4.4 사이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어쨌든 이 매도 매수나 손바뀌는 구간만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은 $4, $5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바뀌는 구간이 빨리 지나가야 $5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명 넘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제가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이 안 좋으면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채팅을 지금 보면 언제 춤추나 그러게요. 빨리 이 리플이 5,000원 이상 가서 우리 이은주 기자와 함께 춤을 추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기자, 솔라나는 사지 말라고 저보고. 제가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지난번에도 솔라나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빠졌어요. 와, 이거 진짜 제가 투자를 하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솔라나는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퓨튜브님께서도 몰래 사지 말라고 제가 사면 꼭 공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이슈와 데이터로 본 거래 흐름 전망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웰커미들이 궁금하다고 요청한 코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코인 레이더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에테나입니다. 에테나. 네, 에테나는 저희 어떤 웰커미 분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지 자막으로 지금 나갈 텐데, 황스 패밀리님께서 에테나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에테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테나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황스 패밀리님, 우리 웰커미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하락세가 심하고 RSI 부분에서도 과매도 구간에 와 있어요. 에테나, 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에테나의 어떤 이제 특성에 기반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구축이 된 이제 합성 달러 프로토콜인 에테나는 이제 테더와 서클에 이어서 3위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를 보유하고 있죠. 네. 예, 총 예치자산 TBL을 보면은 지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세는 크라켄 상장을 반영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좀 이더리움을 같이 하라.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청산이 이어진 것을 원인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제 에테나가 이더리움 환물 한 개를 예치를 받으면은 동일한 가치의 숏 포지션을 파생 상품 거래소 잡아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패깅,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랑 이제 연동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물 받으면은 숏을 한 개 잡아서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제로로 맞추는 게 USD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가치가 줄면은 달러의 패깅 가치 연동, 패깅 흔들릴 수가 있고 네.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이 늘어나면 펀딩비도 커지겠죠. 네.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중국 암호화폐 매체인 블록피치에 따르면은 한 온체인 분석가가 이제 에테나 ENA 트레저리 기업인 스테이블코인 X가 지난 15시간 동안 1923만 개의 ENA 토큰을 축적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토큰의 가치가 1180만 달러이고 뭐 토큰당 0.614달러에 그리고 뭐 ENA 토큰을 보유한 다중서명 지갑이 현재 총 8,826만 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5,400만 달러의 가치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이슈를 살펴주셨고요. 에테나 거래 흐름은 어떻습니다? 네, 일단 아까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온체인 상에서 1,900만 개 가량의 이제 ENA가 걸리면서 이게 0.61달러 였는데 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토큰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거래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은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토큰을 볼 때 네.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비율로 거래되는지를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를 일단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프?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인게코 데이터인데 사실 여기 바이낸스라는 건 거래량이 이렇게 바이낸스가 거래소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FMEX라는 거래소가 있고 해가지고 저는 첫 번째로 메인 거래소가 그러니까 뭐 탑 티어라고 하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또 거래가 많이 되는지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래소도 체크가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거래량, 그러니까 뭐 볼륨 비율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제 다만 1, 2위 거래소와 3, 4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명한 거래소는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바이낸스에서는 주로 거래되고 있고 네, 이런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챙겨봅니다. 네. 그러면 에테나 앞으로의 좀 향방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일단 거래 자체는 뭐 거래소마다 조금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네.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거래량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서 받는 에테나가 가치가 같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3,910달러 이더리움이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더 하방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체인 데이터에서 0.61달러 이거를 좀 전후로 뚫으면은 더 간다. 여기서 못 올라가면은 더 하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하기에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황스 패밀리님 0.61달러를 전후로 주목을 좀 하셔야겠는데 AI는 과연 이 에테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예측 확인. 그래도 0.61달러를 그래도 조금 돌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내줬고 예상 수익률 9%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테나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는 보라돌이님께서 스토리요? 어떤 코인 궁금한지 저희가 물어봤을 때 스토리요? 이렇게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아이고, 스토리도 이게 오늘 긴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7% 하락하고 있는데 네, 스토리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앞선 차트 보면 참 흐름 좋았는데 네. 며칠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좀 그런 알테코인 시장에 그런 혼조세를 좀 뒤로 하고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요. 뭐 이제 스토리는 온체인에서 이제 직접 재산권 IP라 하죠. 네. IP를 이제 관리 및 수익화하도록 설계된 스토리인데요. 이제 각 분야 주요 인사들하고 이제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스토리는 오리진 서밋 2025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승윤 스토리 대표는 요즘 핫하신 분이죠.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외계관 감독님을 이제 초청해서 네. 대담을 진행을 했어요. 진짜요? 네. 예, 이제 뭐 K-팝 어떤 성공 요소에서 K-팝은 꼭 필요했다. 뭐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이제 이 대표는 이제 캐대언의 어떤 2차 창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스토리가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IP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네. 캐대언과 연계성, 뭐 어떤 이제 캐드언이 묻은 코인?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약간 그런 특성, 그러니까 2차 창작, 그러니까 캐대언처럼 슈퍼 IP를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창작자들을 지원하면서 네. 그런 지원을 하면은 그런 아. 좋은 이런 IP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 상통하니까요. 뭐 캐대언이 직접 뭐 묻으면 좋겠지만 저도 네. 직접적으로 묻은 건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행사에는 이제 뭐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 이분도 이제 이쪽 셀럽이신데요. 뭐 저스틴 선도 참여해서 이 대표와 같은 기업가가 이제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대를 공유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이렇게 X에 밝혔는데요. 네. 뭐 이 샤라웃을 한 거죠. 네, 이 대표도 이제 저스틴 선에게 10년 동안 크립토와 금융의 교차점을 완벽하게 저스틴 선 씨가 이해했다면서 네. 크립토의 실생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잠재적인 협업을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스토리 이렇게 조금 괜찮은 코인인 것 같은데 네. 자, 스토리 거래 흐름과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코인게코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소가 세 군데가 상장돼 있습니다. 네. OKX,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거래소에서 골고루 조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 거래량 자체는 좀 탄탄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외부에서 그렇게까지 막 가격 조작에 충격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차트를 잘 보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여기 이제 잠시만요. 볼리저 밴드. 네, 볼린저 밴드가 이 초록색인데 여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아, 내려가면서 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피보나치 수열로 본다면은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빨간색까지는 좀 갈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세 구간에서 모두 이제 피보나치 수열대로 비슷하게 흐름이 갔으니 네. 한번 뭐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갔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개인적으로 네. 잘 보지 못하지만 네.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 사이에 사실 스토리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네. 여기까지 우상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다시 이런 한번. 좀 하락세를 이겨내더라도 네.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를 보면 지금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저항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이 있는데 이미 하방이 뚫렸고 네.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오르게 되면 또 거기에서 저항선을 맞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토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코인은요. 네,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네.
땡땡땡님께서 이름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땡땡땡땡님. 진짜 버추얼 프로토콜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유유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유유를 4번 붙이셨을까요? AI 에이전트 대장 코인이라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지금 3가지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이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근데 아이고 계속 음봉들을 그리고 있는 코인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9월 중순 이후로도 하향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좀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떤 1,500원이라는 숫자 관련해서 이제 1,500원 선에서 어떤 이제 하방 수렴을 이제 해가는 게 아닌가.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이 이제 4월부터 이제 급등, 그리고 다음 달 급락, 뭐 이제 다음 달 오르고 다음 달 내리고 약간 이렇게 갔단 말이죠.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1,500원 선까지 최근에 하회를 했지만, 근데 어떤 1,500원 선 밑으로는 이제 가격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좀 단기적으로는 뭐 현재 가격인 이제 1.05달러 한 1,500원 선에서 지지세를 버티면은 한 1,600원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어떤 자체 뭐 이슈라기보다 시장이 좀 좋아지면 1,600원 선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좀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팔라고 이제 들어오면은요. 1달러 선 이하도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차트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코인글래스에서 이제 버추얼 이제 프로토콜의 어떤 롱숏 포지션 데이터 차트를 나타낸 거예요. 예, 이제 최근에 이게 이 노란 선이 이제 가격인데 이제 1달러를 조금 넘는데 여기서 롱이 많이 잠시만요. 네. 버추얼 프로토콜. 예, 생방의 묘미. 1달러 선에서 롱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기서 롱을 이제 좀 치면은 앞으로 상승을 좀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앞선 이제 급등세에서는 이렇게 숏도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롱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이전트 생태계 매출이 계속 늘면은 1.3에서 1.6달러, 그러니까 한 2,200원 선까지는 가능하고 뭐 성장이 멈추거나 어떤 보상을 위한 토큰이 더 풀리거나 하면은 뭐 1달러 0.9에서 1달러에서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 에이전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2달러 이상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 생태계 매출이 확대돼야 좀 2달러까지 더 볼 수 있다. 안 그러면 1달러 아래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보여준 그 롱 포지션 참조해서 한 1달러 선에서는 어떤 매수세가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그 이하를 깨면은 어떤 손절선 정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추얼 프로토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코인은요, 우리 땅비니님이 아마 소개를 해주셨을 거예요. 유벤투스 펜 토큰입니다. 유벤투스 코인도 알려주세요. 이런 코인도 있었군요. 근데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축구 클럽 이름이잖아요. 또 기자님이 또 이거 축구 좋아하신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유벤투스는 칠리지 기반의 펜 토큰이고요. 그 구단과 팬을 연결해주는 소통 창구입니다. 그래서 뭐 토큰을 통해서 뭐 구단의 운영에도 관계할 수 있고 조금 적극적으로 팬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토큰인데요. 지금 이게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CEO가 약 10%의 유벤투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테더 CEO 파울로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일단 학교는 제네바에서 나왔는데 정확히 출생이 이제 뭐 토리노인지 이쪽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팬심으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구매를 한 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펜토큰 자체가 좀 승리나 패배 이런 쪽에도 좀 관여가 있어요. 진짜요?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승리하면 오르고. 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리그 있어요? 우승을 하면 좀 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유벤투스가 세리에 A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등입니다. 2등. 1등이 그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나폴리가 다시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그 베로나라는 팀이랑 1대1 무승부를 한 게 아무래도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 유벤투스 펜토큰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진짜 무승부를 해서 그런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AI 예측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 매도 의견을 내주고 있고 예상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벤투스 코인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셜 트럼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네. 성주 달밤님이 트럼프 코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코인이 뭐 거의 오피셜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이 차트를 보면 안 좋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 코인들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코인, 뭐 골프장 이제 보유자들 데리고 가면서 유명해진 코인이죠. 네. 뭐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이 만찬 관련해서 법무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최근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이제 저스틴son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제 지목을 했어요. 네. 이제 뭐 트럼프 가문의 어떤 이제 WLFI 이제 그런 코인에도 투자하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뭐 트론이 나스닥을 상장하고 뭐 SEC 뭐 소송도 중단해서 뭐 저스틴슨한테는 뭐 좋은 그런 결과가 났는데 뭐 이거의 연관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정치적 변동성하고 트럼프 가문의 어떤 친크립토 정책이 그런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피셜 트럼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승혁 기자, 한종욱 기자가 정석껏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저희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웰컴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